사회문화 7번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 내가 수업을 해야 하나 싶을 만큼 너무 쉬워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1문단 읽읍시다. 선거방송보도는 불특정 대중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다. 그러니까 선거 방송보도, 얘들아, 방송보도야, 매체가. 그치? 이 방송보도가 선거 활동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 선거 방송보도가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대중에게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중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대한 영향을 덜 받아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선거를 원래 방송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방송하는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계속할게요. 선거방송보도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령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의 의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거방송 보도에 따라서 의제가 만들어질 때도 있다. 이는 미디어에 의해서 선거운동의 의제가 통제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후보자야.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고 싶잖아. 그치? 근데 그 당선되기 위해 선거 활동을 하고 유세 활동을 할 건데 그 유세 활동을 할 때 자기 슬로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서민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또는 환경에 힘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슬로건이 있을 거야. 그게 의제야, 얘들아. 근데 그 의제가 가끔은 언론에 따라 통제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해 볼게요. 선거운동의 의제가 통제되기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뭐가? 선거 방송 보도가, 얘들아. 알겠지? 계속할게요. 선거 방송 보도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 또는 부정식 뉴스 보도가 증가하는 것, 또는 본질적인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니은, 디귿, 리을 세 가지 나왔어요. 얘들아. 그치? 선생님 형광펜으로 색깔 구분해놨어요. 자, 이게 각각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이어질 거야.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선거 방송 보도로는 얘들아 밑줄 쳐봐. 개인화 보도. 얘들아 개인화 보도가 초록색이야, 노란색이야, 분홍색이야? 초록색. 부정식 보도 이게 뭐야? 노란색. 경마식 보도 무슨 색? 분홍색. 이해됐어요? 네, 네네. 네, 바꿔주세요.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하면 안 돼. 니은, 디귿, 리을로 해야 돼. 이 문단에 기억이라고 써있죠? 요거 니은으로 바꿔주세요. 알겠죠? 자, 계속합니다. 이제. 근데 색깔은 일치하니까 그대로 쫓아오시면 되겠네요. 개인화 보도부터 갑시다. 정치인의 공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도에서 정치인은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하고 정당, 조직, 제도에 관한 초점은 감소하는 것. 예를 들어서 방송보도가 정치적 이슈의 내용,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이슈를 놓고 정치 싸움을 벌이는 정치인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 말 그대로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그치? 자, 개인화 보도에서는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지도자화 보도라고도 한다라고 나왔네. 얘들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지금 1문단에서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야? 선거를 방송에서 보도를 내보내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 첫 번째, 대중에게 쉽게 노출시킬 수 있어서. 두 번째, 대중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의 영향을 덜 받아서. 이해됐죠? 자, 근데 그런 방송 보도에는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였어? 첫 번째, 초록색 뭐야? 그냥 맨 마지막으로 얘기해주면 돼, 얘들아. 무슨 보도? 개인화 보도. 그치? 자, 첫 번째, 개인화 보도. 두 번째, 부정식 보도. 세 번째, 경마식 보도다. 그럼 얘들아,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볼까, 얘들아? 개인화 보도는 방금 이 문단에서 뭐래, 얘들아? 사적인, 초록색만 읽어봐.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하지만 당이나 조직이나 제도에 대한 초점은 감소하는 것. 이해됐니?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문단에서는 얘들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화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개인화 보도의 특징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사적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뭐에 초점 맞추지 않는다? 당이나 조직이나 제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리고요, 이 문단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났지? 야, 개인화 보도에 이러한 디테일한 것도 있어 하면서 끝났단 말이야. 자, 거기 한번 괄호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지도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그냥 간단하네 얘들아. 이거의 종류가 뭐야? 후보가 아니라 지도자에 초점을 맞추면 뭐라고 부른대? 지도자화 보도다 이렇게 얘기한대. 어떤 개인화 보도의 특정 종류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이 문단이 끝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안 어렵지? 자, 그럼 이제 다음 세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거 얘들아 니은이 아니라 디귿으로 고쳐줘야겠지, 그치? 자, 부정식 보도는요 말 그대로야. 쌤 봐봐. 니은은 주로 누구 쪽에서 많이 퍼뜨리려고 할까? 그렇지. 지금 이거지. 성민이 후보가 있고 지환이 후보가 있을 때 성민이 후보가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을 조성하고 퍼뜨릴까? 상대 후보. 이해됐니? 자, 부정식 보도 갈게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서는 불법 부정선거, 흑색선전, 그리고 후보자나 정당의 비리 등을 보도하거나 폭로, 비방, 갈등관계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다. 아, 얘들아 앞에 보세요. 자, 3문단 갈게요. 3문단에는 부정식 보도를 얘기했네. 아, 근데 얘들아 부정식 보도는 우리 이따가 할 경마식 보도랑 되게 공통점이 많아가지고 여기 한쪽에다 같이 좀 정리를 할게요. 자, 3문단 무슨 보도? 계속 이렇게 대답해주세요. 부정식 보도 갈게요. 부정식 보도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방,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하는 것. 그죠? 자, 계속 해볼게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리 등을 보도한다. 근데 여기서 특징 하나. 괄호 1번 가봐. 부정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아, 얘들아 잘 봐봐. 이런 비방이라는 게 부정식 보도잖아. 그치? 어느 의원이 옛날에 어디서 요즘 학폭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안성민 후보가 고등학교 때 학폭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어. 근데 그 보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모두 나오는 거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리는 거야, 얘들아. 자, 다시 갈게요. 이 부정식 보도는요, 이 보도 이후에 모두 같이 결합된 형태? 해석적 저널리즘.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를까봐 뒤에서 얘기를 해줘요. 읽어볼게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해석적 저널리즘은 정의 나오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언론이 그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야. 해석. 보도.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자, 2번 괄호 갈까요? 얘들아 1번 괄호랑 2번 괄호는 똑같은 얘기야. 좀 더 길어졌을 뿐이야. 1번 괄호보다. 자, 2번. 비리에 대해서 경쟁 후보자 또는 상대 측 정당 입장을 보도하면서, 자, 보도 나왔지 얘들아. 부정적인 내용이겠지? 이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내용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더해지는 것이다. 아까 뭐라 그랬지? 결합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파란색 물결이 공통점이야. 아직 안 나왔구나. 4문단까지 안 했지?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합시다. 앞에 보세요. 부정식 보도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방, 흑색선전 이런 종류는 다 안 적을게 얘들아. 여기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하는 거야. 근데 이 부정식 보도의 특징은요. 이 보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보도에다가 이 해석이 결합된 형태로 나올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자, 그럼 계속해 봅시다. 이 보도는 유권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보도에 대한 이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자. 이 보도는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주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뭐야? 이런 거지. 만약에 성민이가 후보야. 근데 그 후보자가 옛날에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우리는 그런 뉴스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에휴, 저런 사람이 후보로 나오다니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하잖아. 엄마 아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뭐예요? 냉소주의, 혐오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장점은 뭘까 얘들아? 이런 게 더 재밌지 않아? 관심이 확 쏠릴 수 있잖아. 그치? 자, 읽어볼게요.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부정식 보도에 이런 부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정식 보도가 계속 생산되는 이유는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방송사가 돈을 잘 벌 수 있어서야. 이해됐어요?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자, 부정식 보도는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단점이 있었어. 단점이 뭐야? 유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자,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래? 그렇지. 시청률이 어떻대?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방송사의 이익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부정식 보도가 계속해서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문단이었어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4번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얘들아 무슨 보도야? 네, 경마식 보도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얘들아? 자, 가자. 경마식 보도로 갑시다. 경마식 보도, 그런데 이렇게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경마식 보도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얘들아, 아까 말했지만 파란색 물결은 앞에 봐요. 부정식 보도와 경마식 보도의 공통점. 이게 바로 파란색 물결로 쳐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읽어보자.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서 경마식 보도도 있다. 얘들아, 잠깐만. 경마식 보도도 누구의 이득이 있을 수 있다? 방송사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공통점이 되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경마식 보도란 정치적 쟁점이나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얘들아 가로친 부분에다가 이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화살표 쳐주면 딱 맞겠지. 본질적인 내용들이 뭐뭐 있었어요?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이런 거는 중요한 거야. 그치? 근데 득표율 예측,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선거 운동 전략, 그리고 선거 운동에서 유권자들의 반응, 후보자 간의 연대 통합 갈등 이런 것들 뭐예요? 흥미적인 요소. 원래는 어떤 걸 방송해야 맞는 거야, 얘들아? 본질적인 거. 근데 시청률이 올라가고 이익이 생기니까 방송사들이 이런 보도보다는 흥미적인 것을 더 많이 보도한다는 거죠. 자, 계속해 볼게요. 그럼 분홍색만 이거 봐. 경마식 보도란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흥미적인 요소에 집중 보도하는 방식이다. 한 문장으로 해결되니 얘들아?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경마식 보도는요,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잘 봐. 경마식 보도도 어떻게 됐다고? 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보다 뭘 더 많이 방송한다? 흥미 요소를 집중해서 보도하는 것. 이거 바로 경마식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가 나왔어? 응? 이런 보도에다가 플러스 얘도 뭐가 있다? 그렇지. 해석적 저널리즘이 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잘 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에다가 한번 물결 쳐볼까요? 부정식 보도도요. 뭐가 결합된 형태로 나올 수 있어? 해석적 저널리즘이 결합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도 보도에다가 해석적 저널리즘이 결합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요. 둘 다 방송사의 이익 때문에 원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더 맞춰서 방송을 내보내야 되지만 지루해. 길어지면 지루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득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보도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이랑, 이거 안 되나? 어쨌든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그럼 계속해보자. 자, 네모가로 갈게요. 가령 후보자들의 지지율 변화. 얘들아 잘 봐. 지지율 변화, 후보자 간의 토론. 이거 뭐야? 본질적인 거 아니면 흥미적인 거야? 흥미적인 거지, 그치? 이런 흥미적인 것에 대한 경마식 보도 안에 플러스 뭐도 담겨요? 해석이 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네모 가로 친 게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경마식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선거 기간과 방송사의 이윤 추구와 관련이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면 새롭고 신선한 뉴스 기사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후보자 간의 정책 분석은 진부하고 지루하다. 실제로 경마식 보도 뉴스는 뉴스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방송사에서는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초기에는 개인화 보도, 그럼 얘들아, 개인화 보도니까 아까 우리 이 문단에 맨 처음으로 기어 올라가서 선생님 거기 기억에다가 그래서 니은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이 문단에다가 선거운동
초기에 라고 써놓은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다 써볼까? 얘는 뭐라고? 얘는 언제 한다고? 선거운동 초기에 하는 거. 그지? 나중에 이것만 계속하면 지루해, 안 지루해? 지루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언제 하는 거구나? 선거운동 후반에 하는 거구나. 이해됐어요? 네. 우리 좀 힘내세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집중. 자, 계속해보자. 후보자의 정책 보도 등이 나타나지만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보도는 줄어들고 경마식 보도의 양이 그래서 증가하는 것이다. 5문단 갈게요, 얘들아. 나머지 5문단과 6문단 선생님 무슨 색칠 해놨어, 다? 분홍색 칠해놨죠. 자, 분홍색 칠해놨으니까 이것도 다 어디에 대한 설명이야? 경마식 보도에 대한 설명이 안 끝난 겁니다. 창균아, 너 아프니? 너 뭐 혹시 힘들어서 아프고 못 참겠으면 얘기를 해? 알겠지? 자, 계속하자. 5문단. 경마식 보도에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이 존재한다. 부정적인 기능은요, 공공정책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왜? 경마식 보도는 흥미 위주의 보도니까. 그지? 지원이 괜찮니?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이 오히려 유권자의 관심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긍정적인 기준은요, 그렇게 이슈거리들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선거, 정치에 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이 형광펜 친 것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부정적인 기능은 뭐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긍정적인 기능은 뭐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선거에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재진술이라고 써놨지 얘들아? 똑같은 얘기야. 빠르게 읽을게요.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경마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해서 알던 내용이었고요. 유권자에게 사건을 보도하고 해석해줌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정치 참여를 이렇게 독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6문단 마지막 갈게요. 경마식 보도는 이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주의해야 된대. 몇 가지 주의해야 된대요? 2가지. 하나는 보도를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그 여론조사가 대표성이 떨어진다. 얘들아,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뒤에 좀 해설을 해놓거든? 자, 읽어볼게요. 여론조사나 선거 관련 것들에 대한 확대 분석, 해석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조심해야 될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또 다른 하나는 보도 내용이 궁극적으로 당선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왜? 자꾸 흥미 위주의 집중 보도를 하니까. 그치? 계속합니다. 마치 경마에서 돈을 거는 사람이 특정 말에 당의 경기력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나 말의 겉모습에만 현혹이 되어서 오판을 할 수 있듯이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의 사소한 것에 현혹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났네요. 자, 얘들아, 너희가 요 부분을 참고해서 좀 이제 이따가 내용 정리해도 되고요. 나중에 문단 정리하실 때 여기다가는 5, 6문단이 지금 빠졌거든? 그 5, 6문단에 대한 얘기는 굳이 여기 쓰진 않을게,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형광펜 친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5, 6문단 끝낼게요. 자, 경마식 보도의 부정적인 기능은 뭐?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에 오히려 유권자의 관심이 쏠릴 수 있는 거. 긍정적인 기능은 뭐? 그래서 선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거. 자, 6문단. 하지만 이 경마식 보도를 접할 때 조심해야 되는 지점 2가지. 여론조사가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확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너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2번째 뭐야? 당선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는 좀 무관한 보도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보도를 접해야 된다라는 것까지였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그러면 이번에는요, 니네 이거 풀었니, 얘들아? 그 실제 그 수특에서. 자, 얘들아, 너희 요거 한번 싹 읽고 있어봐. 문제 말고. 문제풀이 갈게요. 얘들아, 어차피 풀어봤으니까요. 문제풀이는 방금 했던 거 옆으로 치우고 선생님 필기돼 있는 거. 내 필기돼 있는 거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난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이거 기억 어차피 안다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자, 수업은 너희 그래도 잘 문제 풀었으니까요. 선생님 필기한 걸로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 필기 보내서 138페이지 갈게요. 자, 1번 갑시다.
위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야, 너무 쉽잖아. 내가 이거 해야 돼? 결국 이러다가 안 하겠는데? 한 문제 한 문제 다 이거 해야 돼? 하다가 안 하겠다. 자, 2번 갈게요, 얘들아. 경마식 보도는 선거 운동 기간이 길수록이야, 짧을수록이야? 길수록. 성민아, 이거는 내 거 필기한 걸로 풀 거야. 어차피 다 풀어봤으니까. 자, 2번. 선거 방송 보도는 정치 의식의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영향을 덜 받아서 좋다 그랬잖아. 그치? 1문단에서.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해석적 저널리즘에 결합한 부정식 보도는요. 야, 얘들아, 부정식 보도가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 이름만 봐도. 자, 그 다음에 5번.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중요 쟁점들이야? 흥미 요소. 그치? 흥미 요소죠. 이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바로 얘들아 밑에 쌤이 그냥 용지 아끼려고 5번 바로 갖다 박아놨어요. 얘들아 5번 문제풀이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2번에서 정답은 4번이지, 그치? 잡아 4번 본다. 이거 얘들아 색깔 일치하는 거야, 본문이랑. 4번, 리을은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개인화 보도 등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앞에 봐봐. 얘가 선거 초기에 나온다 그랬지. 선거 초기에 얘가 많이 나와. 근데 선거 기간이 길어져. 근데 계속 이것만 나와. 지루해, 안 지루해? 지루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뭐가 나오는 거야?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특히 누구? 얘.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이 문장 읽어보면 이런 거지. 경마식 보도는 개인화 보도가 오래 반복돼서 지루해지면 나타나는 것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 있어? 노란색 후보자 간의 비방 3번이 3문단에 나온 게 섞여 있잖아, 얘들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풀이 이해되셨어요? 자, 나머지는 다 맞기 때문에 굳이 읽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자, 바로 정답으로 갈게요. 틀린 거 3번. 보도 내용들 중에서 시청률이 높은 보도 내용들은 사실적인 아니 있잖아, 얘들아. 앞에 봐봐. 시청률이 높은 거 얘지. 그리고 얘지. 얘네 시청률이 높아서 이익이 생긴다 그랬잖아, 아까. 근데 우리 아까 얘 단점이 뭐였는지 알아? 얘 보도 받을 때 주의할 점 2가지에서 2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2번째 뭐였어요?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첫 번째다, 얘들아. 미안해.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확대 분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 부분 때문에 봐봐. 시청률이 높은 보도는 사실적인 거야? 아니면 자극적인 거야? 자극적이고 흥미 요소지, 흥미 요소. 이해됐니? 그래서 사실적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나머지 너무 그냥 선지 복붙이라서, 본문 복붙 선지라서 읽지 않을게요.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이제 4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선생님이랑 같이 좀 들여다봅시다. 선생님이 일부러 보기 편하게 개인은 초록색, 부정은 노란색, 경마는 분홍색으로 일치하게 또 체크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세모주의 뉴스 2번째 내용은 세모주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얘들아, 머리가 반짝해야지. 지지율 하는 순간 이거는 뭐구나? 경마구나. 왜? 지지율이 흥미 요소 아까 가로친 부분 있죠? 거기에 이거 지지율 들어가 있었어, 얘들아. 지지율입니다. 선거운동 후반기에 이른 지금 설문과 각 후보들의 지지율은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전에 보도한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하면서 또 평가, 해석 내리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 전에 흥미 요소 이런 애들이 다 공통점이 뭐였지? 보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보도와 함께 모두 결합한다? 해석이 결합한다. 지금 그 형태 보이고 있어, 안 보이고 있어? 그대로 보이고 있잖아,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기자가 하는 얘기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노란색 갈게요. A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의혹 관련해 보도가 있었대, 얘들아. 이거 뭐야? 부정적인 면을 폭로하고 있지. 그럼 이건 무슨 식 보도야? 경마야, 부정이야, 개인이야? 부정식 보도잖아, 얘들아. 그지? 그럼 부정식 보도도 뭐가 나와야 돼? 그 보도에 따른 해석적 저널리즘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거기가 어디 있어요? 바로 볼게요. B 후보의 공격이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면서 지지율 변화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잖아. 기어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 2번째 아나운서 얘기 갑시다. 그럼 A 후보의 폭행 사건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면서 거기 그냥 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기자가 하는 말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A 후보가 과거 동그라미부 장관 재임 시절에 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시켰다는 보도가 나갔는데요. 얘들아, 보도가 나갔으니까 이것도 역시 해석적 저널리즘이 끼어 들어가겠지? 그 보도에 대해서 잘 봐.
당 대변인은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면서 A 후보가 폭행을 하고 이 폭행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B 후보 측은 이 의혹을 A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지어서 적극적인 선거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선거 전략, 뭐야? 흥미 요소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요? 흥미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경마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서 흥미 요소에 집중하게 만들었으니까 선거 전략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가 동시에 이거는 해석 그리고 모두 될 수 있어요. 경마식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보기 박스를 있는 동안 무슨 식보도만 나왔어? 부정하고 경마 두 개만 나왔지. 그럼 딱 머리 돌아가야지. 초록색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4번 한번 읽어볼까? B 후보의 당 대변인의 기자회견 영상을 짧게 제시한 것은 폭행 사건에 이용하려는 B 후보보다 당 대변인, 앞에 봐. 개인화 보도에서 어떤 특정인,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지도자화 보도가 된다 그랬죠.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건 지금 개인화 보도잖아, 얘들아. 당 대변인에게 특정인에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문화 7번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